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요즘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정말 장난 아니죠. 상속세가 정말 무서운 세금인데 왜 무섭느냐? 첫 번째, 이 세무조사가 수반이 됩니다. 망인께서 사업을 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던 매출, 자녀에게 몰래 증여했던 내역들, 이게 계좌를 통해서 전부 밝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작은 공제금액과 높은 세율입니다. 세율 50%. 인플레는 우리가 굉장히 심한데 과세 표준은 수년째 그대로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사실 이 상속세가 개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상속만큼 정말 답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세목이 바로 이 상속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 사항이 있는 이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리가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돌아가신 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왜 중요할까요? 공제 금액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배우자 공제는 더 나아가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배우자 공제를 최대치로 활용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은 배우자 공제를 계산하는 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다음과 같이 셋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첫 번째 산식은 상속재산가액 곱하기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인데요. 배우자는 망인의 동반자로서 삶을 계속 영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동순위 상속인보다 0.5배수 더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상속 지분 비율이 1.5 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3.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즉, 배우자가 이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을 무시하고 얼마를 실제로 상속받았는가를 의미합니다. 어머님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상속재산 중 80%인 8억 원을 가져가는 쪽으로 자녀들과 협의 분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산식과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상속 당시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 이상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산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상속인 구성이 배우자와 자녀 2인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가족 구성이죠. 법정 상속 지분이 1.5 대 1대 1입니다. 첫 번째, 총 상속 재산이 10억 5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은 10억 5천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3.5 해서 4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6억 원이다 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일까요? 4억 5천만 원인가요? 아니죠. 정답은 5억 원이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 공제는 가장 기본값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에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3억 원이어서 동그라미 2번 한도에 걸리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똑같이 5억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총 상속 재산이 14억 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은 14억 곱하기 1.5 나누기 3.5 해서 6억 원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산식에 의해서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만약에 7억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셋 중에 작은 금액인 6억 원,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만약에 5억 5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 금액은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적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이 최대인데 이 30억 원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총 상속 재산이 얼마가 돼야 되냐? 정답은 얼마일까요? 네, 70억 원이죠. 동그라미 1번 산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0억 원 곱하기 1.5 나누기 3.5의 값이 30억 원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2번 산식을 충족해야 하니까 배우자가 실제로 이 중에 30억 원은 상속을 받아야 공제를 맥스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배우자 상속공제 산식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처분 예정인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서 동그라미 2번의 한도를 동그라미 1번의 한도까지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재산과 부동산 처분가액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이 상속세를 전액 부담하는 플랜을 짜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속세가 유산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망인분을 기준으로 총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핵심은 여기서 계산된 상속세에 대해서 바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부담해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증여세는 어떻죠? 부모가 자식이 낼 증여세를 대신 내게 되면 새로운 증여가 돼서 증여세가 재차 부과가 됩니다. 상속과 증여가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과 배우자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상속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를 좀 내더라도 대부분의 자산을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 세대로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병합해서 자산 분배를 설계하시면 이 두 번의 상속에서 세금을 최대한으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상속세 관련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류분, 두 번째는 사전 증여를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통한 상속 설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기본 산식과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